토요 초대석. 오늘 주인공은요, 발달장애인들의 영원한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발달장애 제자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분이신데요. 호산나대학의 특수교사 권유정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산나대학. 어디에 있는 대학이지? 처음 들어본 대학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호산나대학은 경기도 가평에 있고요. 이제 경계선급의 지적 능력을 가진 성인 발달장애 학생들이 취업과 자립을 준비하는 대학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발달장애를 갖고 자라면서 20여 년간 사회에서 받은 상처가 많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고 무기력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이런 심리적인 회복을 돕고 자아 정체성과 꿈을 찾기 위한 교양학부 과정이 운영이 되고 2, 3학년 때는 바리스타, 사무자동, 노인케어, 애견케어, 뷰티케어 학과 등 각 전공학과별로 취업을 위한 직무기술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네.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업을 찾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학교에는 주로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 학생들이 주로 진학을 하고요. 최근에는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가 재취업을 준비하거나 잠깐 쉼을 갖고 싶은 친구들이 다시 오기도 하고 일반 대학에 진학을 했다가 적응이 어려워서 다시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한 100명 정도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교사들은 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교수님의 교육 방법이 좀 남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지식 위주의 교육을 넘어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발달장애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한 상황에서 학습한 기술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단순히 교과서 속의 문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경험 속에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 제가 가르치는 호산나대학 학생들은 이제 성인이고 곧 사회에 나가서 함께 살아야 되는 날들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삶을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주변과 매모새를 정리하고 나한테 필요한 소비 활동을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을 찾아다니고 이런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발달장애 학생들은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과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장애인들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그냥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거나 모방으로 배우게 되는 것들이 발달장애 학생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가르쳐주고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을 때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혼자가 아니고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타인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거, 나누는 기술 그런 것들도 모두 우리가 다양한 경험 속에서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는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캠핑, 자전거 라이딩, 농사, 메타버스, 여행, 나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도 그때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을 다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캠핑, 농사, 라이딩, 메타버스, 여행까지 학생들 모두 프로젝트를 잘 수행을 하던가요? 일단 학생들은 모두 프로젝트 수업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활동을 선택하는 것부터 계획하는 거, 준비하는 거, 실행하는 거 전부 학생들하고 함께 의논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고 아주 열의를 가지고 참여합니다. 물론 이 방대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고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세우는 건 이제 학생들의 능력만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요. 1차적으로는 이제 교사들끼리 사전 준비하고 논의를 거쳐서 수업을 구조화하고 또 해보면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생기면 또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한 5년 정도 계속 이 프로젝트 활동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다양한 활동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해외 자유여행까지 감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네, 국내 여행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해외를 그것도 패키지가 아닌 자유여행에 도전을 하게 된 사연이 있나요?
일단은 3학년들이 저희는 3학년이 졸업반이라서 졸업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기존에 코로나 전에 했던 것처럼 패키지 여행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비용이 너무 비싸졌고 또 이제 저희 학생들이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여행사에서 좀 곤란해하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 일단 저희는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없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비싼 것도 좀 부담이 되고 또 이 여행사에서 장애인이라고 염려하는 것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을 데리고 온갖 정말 프로젝트를 다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우리 학생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장애인이라는 말에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끼리 자유여행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됐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여행지 중에 후보지들을 몇 군데 골라서 일본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국내로는 부산 이렇게 후보지를 선정해서 선정하는 과정부터 학생들하고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학생들이 함께 의논해서 선택하게 된 여행지가 이제 해외가 됐고 일본 오사카가 되어서 이제 근로 자유여행을 진행을 하게 됐죠. 오사카를 그래서 다녀오신 건가요? 네네. 우여곡절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네. 에피소드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온천에 갔던 게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원래 처음 여행을 계획을 할 때는 온천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게 씻고 옷을 막 갈아입어야 되고 남녀가 분리돼야 되고 또 남자 교사와 여자 교사의 비율도 있고 또 학생들의 남녀 비율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일정이어서 애초에 배제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하고 여행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온천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하면 온천이고 의견을 묵살할 수 없다 보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게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오사카에는 막 이런 단순한 온천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식당도 있고 오락실도 있고 뭐 이런 온천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온천보다는 조격이 쉽겠지 하고 이 교사들이 혼자 자기 관리가 어려운 학생들만 인솔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다른 친구들한테 조금 자유롭게 해줬는데 네. 이 조격탕이 온천보다 훨씬 어려웠던 거예요. 유카타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예. 갔더니 이 딱 무릎까지만 올라오게 유카타를 잡고 조격을 해야 되는데 네. 학생들은 이제 그 조절이 어렵다 보니까 물에 그냥 막 잠기거나 올려야지 그러면 이제 올리면 막 속옷이 다 보이도록 올라가고 막 예. 정말 네 다시 내려야지 그러면 다시 잠겨서 젖어버리고 네. 그래서 정말 진땀나던 순간이었죠. 정말 뭐 좌충우돌 여행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네. 해외 자유여행 경험이 학생들에게는 자립을 위한 정말 소중한 경험, 산 교육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자유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저희가 3월 말부터 이제 2달 동안 여행 전 과정을 학생들하고 함께 준비를 했어요. 네.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일정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워보고 지도 어플을 보면서 길을 찾는 연습도 해보고 번역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우고 뭐 환전하는 거, 입국 신고서 작성하는 거 이런 모든 여행 네. 과정을 학생들하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연습을 했고 여행에 가서도 이제 공항에서 체크인하고 탑승 수속하는 것부터 해서 길을 찾고 번역기를 써서 메뉴를 읽고 주문하고 결제하고 사용한 돈을 또 가계부에 기록을 하고 용돈을 점검하고 이런 과정을 여행 내내 이제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평상시에도 가르치긴 하지만 이게 잠깐 가르치는 걸로 완전히 습득이 되지 않고 계속 반복해야지 효과가 있는 기술들인데 여행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도 이런 기술들이 왜 필요한지 본인들 삶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 같고 어른들이 시켜서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기술이구나 깨닫게 된 건데 스스로 동기를 가지면 학습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가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준비하고 실행했다는 것에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교수님께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막 신이 나고 뿌듯해지는데요. 네. 당사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이 졸업생 가운데 실제 취업해서 자립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는 제자들도 꽤 있겠죠? 많죠. 저희 학교는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취업지원센터가 있어서 졸업한 학생들이 한테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도 하고 모임도 하면서 계속 학생들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근로자의 날, 학교 축제, 뭐 취업자 캠프, 송년회, 신년회 같은 행사를 하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퇴근 후나 연차를 내고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한 60-70명 정도 돼요. 매번 행사 때마다. 네. 그래서 1, 2회 졸업생들도 아직도 오고 뭐 10년 이상 근속한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 구성원으로 제 몫을 해내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죠. 네. 선배들을 닮고 싶어 하는 재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너무 나하고 먼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목표의식이 잘 안 생기는데 발달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서 너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고 무기력하고 꿈도 없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호산나대학에 와서 나와 비슷해 보이는 선배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10년 넘게 근속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이 생기고 또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내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고 잘난 척도 하고 막 외수되고 하는데 또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친구들도 계속 일을 할 맛이 나고 또 그걸 보는 후배들도 나도 취업해서 이렇게 학교에 찾아오면 저렇게 환영받고 후배들이 부러워하겠구나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12년 차 특수교사는 어떤 꿈을 갖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꿈은 사실 소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오래도록 연을 이어가면서 삶을 나누고 이런 소소한 행복들로 채우면서 살고 싶은데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너무 타인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약자는 배척하고 나의 이득만 위하는 사회에서는 사실 대다수의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는 나 역시 행복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자신과 타인에게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도 타인의 약점도 좀 더 넓게 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장애도 피하고 감춰야 할 약점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지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달장애를 네. 가진 제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응원하는 멋진 스승입니다. 대안학교 호산나대학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권유정 교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